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토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외고 출신이자 삼성 키움 담당하고 계시는 스포츠 서울의 김동현 기자님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작가님이 이렇게 개인정보 노출해도 되는 거야? 외고 출신이 왜 자꾸 나와? 이 개인정보 이렇게 노출해도 되는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제 우리 김동현 기자님 또 모시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희 우리 안충 의원님 또 저희가 이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이 원포인트 레슨 또 하러 가셔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또 자리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또 연휴 보내고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또 잘 보내셨는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하리모토님께서도 연휴 잘 보내셨나요?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김동현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번 출연하시고 지금 이제 또 몇 달 만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늘 그렇듯 근근히 살았고요. 네, 근근히. 네. 저 이제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이고, 네. 그 뭐 무증상으로 지나가긴 했는데. 네. 조금 이게 아마 안 찔러봤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아, 워낙 이게 또 이제 이 사람마다 또 증상이 다르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야구장 취재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너 걸렸다 그래갖고 혹시나 해서 오늘 찔렀는데 안 나오고 또 찔렀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3일 4일을 찔렀는데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걸리려고 억지로 찌른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네네네. 요즘에 워낙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퍼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항상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행히도 또 증상 없이 넘어가셨다고 하니까 처음 걸려봤어요. 네네. 재확진은 보통 좀 적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저 주변에 3번 걸린 사람도 봤어요. 3번 걸리시는 분들 진짜 이제 불운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가 삼성 키움이구나 이솔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삼성 키움 담당이시구나 이런 질문들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삼성과 키움 주제에 대해서도 또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김현준 선수 말소되었는데 신인상 후보 이제 이탈되는 건가요? 삼성 사랑님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뭐 말소됐다고 신인상 후보에서 뭐 빠진다라고 하기는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어차피 신인상 후보는 그 기준이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언급되는 선수가 뭐 하나 김인환, 그다음 뭐 두산 정철원 선수도 있고, SSG 전희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김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3할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강점이라면 강점이었고 중견수라는 또 그 부분이 컸는데 일단 3할이 깨졌고 한 2달 정도 만에 깨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페이스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말소를 한 거고, 그리고 진짜 오늘 아침자 기사도 나가긴 했는데 어제 박진만 감독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못하면 대가 치러야지. 맞아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현준 선수가 어린 선수고 굉장히 주전 중견수로 잘해줬잖아요. 우리 팀 20년 중견수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그래서 조금 요즘 좀 안 좋으니까 이제 빼줬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프로다. 맞죠. 그러니까 잘 조정해서 올라오면 돼요. 맞습니다. 아파서 내려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팀 입장에서도 뭐 신인왕을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페이스가 안 좋은 선수를 억지로 또 기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지만 감독님이 또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김원곤이 올라옵니다. 이제 김현준 선수 대신에 이제 김원곤 선수가 김원곤 선수는 지금 뭐 2군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기록상 보면 3할 1푼 6리인가? 뭐 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퓨처스 성적은 의미가 없으니까 감을 좀 되찾으라는 의미로 내려보냈던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올라왔을 때 뭐 바로 주전을 쓰겠습니까마는 뭐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실 김원곤 선수가 2군 간 거는 또 이제 심적인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또 다시 이제 페이스를 찾고 돌아와라 뭐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동안 또 2군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삼성 13연패 기간 중에 현장에 계셨었다고. 13연패 중에 11패를 현장에서 봤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어쩌셨어요? 너무 지니까. 아니 기자님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기자님 계셔가지고. 저기 근거 없는 낭설만 터뜨리시고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그때? 분위기 진짜 처참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13연패 중에 이길 수 있었던 경기도 제법 되잖아요. 맞아요. 역전패 했었던 경기도 있고. 한 5패, 6패에서 끊어질 수도 있었던 게 있는데 갑자기 뭐 오승환이 나와서 맞고 그다음에 뭐 선발 잘 던졌더니 타선이 아무 짓도 못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니까 1대0으로 지고 이러니까. 그 너무 이제 현장의 기자들도 너무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눈치 보이잖아요. 잠깐 이거를 그리고 좀
대놓고 얘기하자면 기자 입장에서도 까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뭐 제가 후배들한테 뭐 농담처럼 야 까는 것도 차격으로 까야 돼요. 네네. 그랬을 때 왜냐면 연패가 계속 이어지면 오늘도 못했다 이건 기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때문에 못했다라는 걸 쓰던가 아니면 얘네 어떡하냐고 써야 되는데 그럼 오늘은 불펜 내일도 불펜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까는 것도 정말 일이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면 계속 연패를 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 뽑기는 쉬워요. 네. 누가 잘했다 하면 되는데 이제 계속 지면 야 잠깐 오늘은 어떻게 써야 되지? 이 고민이 드는 거야. 한 4회 5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럼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안 좋지. 네. 야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걸 으쌰으쌰해서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7, 8, 9, 10, 11 가버리니까 그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게 하필이면 대구에 제가 좀 오래 있을 때라 13번 지는데 포항에서도 지고 대구에서도 지고 뭐 이러니까 너무 이제 조금 저도 힘들었던 쉽지 않았네요. 네. 오승환 선수는 어땠나요? 뭐 분위기라든지 점중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뭐 아무래도 자꾸 이제 못하고 맞고 하니까 좋진 않았죠. 그리고 포항에서는 6회에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6회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승환 선수랑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우기민 선수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들도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아하. 어색하고. 네. 그러니까 아젠카 세이버스가 6회에 나오니까 6회부터 벌써 지켜달라 그러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포항구장이었는데 5회가 끝나면 이제 클리닝 타임이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가 내려오는데 잠깐만 이 음악이 왜 지금 나오지? 그렇죠. 맞나? 이렇게 해서 들어왔더니 정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6회 등판이 뭐 2005년 이후에 또 처음 2010년 이후 처음이었는데 2010년? 네. 그때는 이제 부상이 있어갖고 잠깐 조절 차원이었다고 보고 사실상 데뷔 시즌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이었는데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참. 근데 그렇게 하다가 좀 6회, 8회 이렇게 해서 괜찮다가 9회 또 한 번 안 좋았잖아요. 롯데전이었나?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오승환 선수는 그냥 자기 할 일 계속 해요. 원래 뭐 그만한 프로 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뭐 부진하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냐 뭐 마음고생 뭐 그렇게 또 뭐 있었겠지만 물론 있었겠지만 또 할 거는 더 잘하는 또 오승환 선수의 또 얘기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랬죠. 뭐 어쩔 수 없죠. 기아 가을야구 가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세월이 참 저도 이제 오래 전부터 오승환 선수를 쭉 봐왔지만 참 세월이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올해 오승환 선수 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나이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나이는 다 내 나이 생각 못해. 그러니까 선수 나이만 먹는 줄 알아. 나도 같이 늙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삼성 얘기 그리고 키움 얘기 또 본격적으로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첫 번째 주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지난주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박진만 감독 대행이 취임 이후에 이렇게 또 화제를 몰고 갔었던 일이 드물었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 담당 기자가 밝히는 그날의 진실 이제 박진만 감독 대행과 또 이제 정현욱 코치 이제 더그아웃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 많은 야구 팬들에게도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다투는 것처럼 보이면서 좀 논란이 있었고 또 다음날 이제 박진만 대행이 싸운 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계 방송에 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는데 정 코치가 이제 대답을 한 다음에 돌아섰는데 이를 본 박진만 대행이 야! 그 있잖아요. 이제 뭐 많이 사회생활 다 해보시고 또 혹은 이제 뭐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뭐 다 이거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뭉개고 돌아설라 그러면은 불러 세워가지고 이러는 모습 이거 PTSD 온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영상 같이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정현욱 코치가 이렇게 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박진만 대행도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또 얘기를 하고 돌아설 때 야! 야! 그죠? 입 모양이 이게 다 잡혀있는 바람에 이 두 분도 굉장히 또 곤란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마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잡힌지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잡힌 거 모르셨고 둘 다. 야,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둘이 친해요. 네. 엄청 친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둘이 친하고 96년 프로 입단 동기이기도 하고 박진만 대행이 이제
삼성 오고 나서는 지금 선수부터 코치까지 지금 10년 넘는 세월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마치 요날 현장에는 없었어가지고 아 참고로 둘이 나이는 박진만 감독 땡이 한 살이 많습니다. 네네. 그 정현욱 코치가 78로 등록이 돼 있는데 원래 77인가 그래요. 한 살 많고 박진만 감독이 1년 이제 유급을 했나 그래갖고 프로 입단이 동기입니다. 네네. 96년 동기고 어제 이제 박진만 대행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전화해서 근데 그 정현욱 코치랑 그 얘기하신 것 때문에 판이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네. 막 묻더니 그게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럴 일이 아니다. 진짜 네. 별일 아닌데. 네. 아유 너무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다고. 이미 다 끝난 얘기고 둘이 우리 둘이 친해요. 친한 가족끼리도 다 알고 엄청 친한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면 친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박진만 감독 대행이 투수 파트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코칭 스태프 그 감독 대행 딱 오고 나서 첫 마디가 각 파트별로 나한테 의견 개진을 활발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현욱 코치가 이제 뭐 투수 운영 관련해서 뭘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서로 의견 주고 받다가 목소리가 높아진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안 친하면 저렇게도 못해요. 아 그렇죠. 사실은. 네, 안 친하면 저렇게도 못하고 조직 내에서 이제 옛날에야 뭐 야 해 이러면 하는 거지만 요즘은 또 안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소통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서로 의견 개진하고 이게 건강한 조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지만 감독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난 더 믿음이 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혀 뭐 문제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감독대행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제 투수 쪽 부분은 이제 정현욱 코치에게 맡기는 부분이 또 굉장히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다가 사실 이제 정현욱 코치가 이제 문개고 이렇게 돌아선 게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는 야 말 안 끝났는데 왜 돌아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대행이든 뭐든 감독인데. 그니까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외수님도 딱 보니까 싸운 거구만 아니라고 하네. 뭐 이래 뭐 싸웠다고 하냐 그냥 공개적으로 뭐 싸웠다고 하냐. 근데 저는 오히려 인터뷰 보면서 아 그랬던 거는 맞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격해졌던 거는 맞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그래 싸운 거는 맞는데 이게 오히려 진짜로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셨다면은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었던 건 맞는데 이게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오히려 더 건강한 조직의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진만 감독 등 이날 요 장면 보고 팬분들께서 하도 이제 평소에 좀 웃는 상이고 이러시다 보니까 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세네 뭐 이렇게 느끼셨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좀 어떠신 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하얗고 순둥순둥하게 생겼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 야구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현대 출신이잖아요. 그 느낌이 딱 옵니다. 네, 현대 유니콘스 출신이잖아요. 네. 그 빡빡한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고졸 1년 차부터 1군에서 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현대에서 심지어 김자박 감독 밑에서 그 위에 얼마나 빡빡한 선배들 많았고 이승용 뭐 등등등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살아남아서 정상에 섰던 사람이고 삼성 와서도 흥망성쇠를 다 받고 모셨던 감독이 김재박 선동열이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물렁물렁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단이 있고 센 사람이에요. 생긴 게 하얗고 순해서 그렇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정현욱 코치도 이렇게 약간 좀 우직하고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 정현욱 코치 진짜 사람 좋고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진만 감독 제가 그냥 감독이라고 할게요. 박진만 감독이 삼성에 2003년 4년 그때 넘어와서 그럼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삼성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친한 것도 이상하고 프로 입단 동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 한 장면 때문에 둘은 친한데 저 한 장면 때문에 야 싸웠네? 야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막 판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저기 친척 누군가 전화 와서 야 둘이 사이 안 좋나? 사촌 형이 전화 와가지고 야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아이가?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 두 분이 진짜 곤란하긴 하시겠다. 네, 지금 이제 삼성사랑님께서 허삼영 감독 때는 저런 모습도 없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의견 전달도 안 되고 그랬던 것보다는 훨씬 좋아 보인다. 또 이런 게 승부욕도 있고 좋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는 항상 의견 교환을 해요. 그 허삼영 감독이 있을 때 안 했다라는 얘기보다는 이게 이제 화면이 잡히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허삼영 감독이 그런 식으로 막 독불 장군이었다? 뭐 솔직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대신 이제 요 장면 같은 경우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둘은 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카메라에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네. 이제 이슈가 또 크게 되어버렸는데 네. 두 분이 이제 걱정할 것은 뭐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요 댓글이 나왔는데 정현욱 코치 이긴 날에도 지나가는 애들한테 야, 웃음이 나오냐? 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이제 최용호 네. 선수에게 들었던 게 기억이 네. 나죠. 우김이 나오냐로 나오지만 바리에이션이 또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 박지만 감독 등 취임 이후에 어쨌든 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이제 분위기를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어떻게 좀 구단 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뭐 다음 시즌 이제 대행해서 이제 정식 감독으로 또 승격될 가능성도 있는지 이런 것도. 네,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삼성은 최근 한 10년, 10수년 사이에 내부 승격을 계속 시켰었죠. 그렇죠. 뭐 류중일 감독도 그랬고, 김한수 감독도 그랬고, 저 허삼영 감독도 그랬고, 뭐 사실 삼성 역대 감독을 통틀어 보면 인연이 없는 그러니까 삼성 출신이 선수가 됐든 코치가 됐든 혹은 대구 출신까지 넓혔을 때 이 세 개에 걸리지 않는 감독이 몇 없어요. 그렇죠. 뭐 김웅룡 감독, 손동열 감독, 백인천 정도. 그러니까 약간 그 연고지 혹은 삼성 출신을 되게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박진만 감독 또한 이제 삼성에서 선수로 뛰었고 다시 SK로 넘어갔다가 코치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퓨처스 감독으로 간다길래 올해 초에 네네. 퓨처스 감독으로 간다길래 아 이쪽 차기인가 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네.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아 뭐 차기 감독으로는 이렇게 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덜컥 대행으로 올라오니까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행에서 정식으로 감독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가장 최근이 이제 이만수 전 SK 감독이었는데 그 전 넘어가면 2000년대 초반 8, 90년대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제 기사로도 쓰긴 했습니다만 기회이면서 날벼락이라고 썼거든요. 제가 기사에다가 박지만 감독 입장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사실 대행으로 시작해서 정식으로 가는 게 만만치 않은 길인 건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허삼영 감독이 전 감독이 좀 성적을 좀 괜찮게 내가지고 뭐 재계약은 안 될 값이라도 일단 무난히 마무리 시즌을 마쳤으면 네. 그냥 대행 차기로 올라오는 수순을 밟으면 그냥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신임 감독으로 그냥. 네. 지금 갑자기 시험 때 덜컥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앉혀진 거잖아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네. 뭐 저는 근데 그럴 값이라도 어쨌든 뭐 혹은 뭐 다음 계약이 안 되더라도 피처스에서 감독 수업을 더 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차기 감독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이게 약간 변수? 그럼 변수가 승찬이에요. 윗단에서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승엽 감독. 네. 네. 지금 이제 예능에서 감독님하고 치지 말고 네. 진짜 삼성 라이온즈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코치도 없이 감독 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저 구단이 아니라 저 위에서 더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뇌부 쪽에서. 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요미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급 선수였던 사람 은퇴하면 바로 그냥 감독으로 쏘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그런 게 좀 있어갖고 진짜 그럴래나? 뭐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점 썰은 있어요. 썰은 알려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박진만 감독 대행이 사실 시즌 끝나고 나서 새 판 이제 새로운 이제 분위기에서 이제 들어왔으면은 더 좋았을 법했지만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독 대행으로 출발했던 게 다소 조금 이제 계획과는 어그러진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현재까지로서의 그 박진만 감독 대행 삼성 선수들 내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바뀌고 나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 교체는 충격요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막 획기적으로 막 야 지금 당장 지금부터 딱 시작해서 가려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충격을 줬으면 선수들도 각성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정신 차리게 열심히 뛰어야 될 때예요. 그 전에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어제 박지만 감독도 선수들이 좀 마음이 좀 변한 것 같긴 하다. 내가 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선수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재일 선수도 이제 그 주장되고 첫 인터뷰에서 죄송하다. 허상 감독님 죄송하고 그렇죠. 우리가 못해서 가셨는데 감독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은 시즌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 분위기 지금 사실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삼성이 지금 당장 뭐 20연승 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선수 그대로 가는데 당장 성적이 확 좋아지면 그건 그대로 이상한 거니까. 그러면은 진짜 네. 말씀 나오는 것처럼 뭐 태업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성적이 막 눈에 띄게 좋아지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뭐 최소한 이렇게 쉽게 지지 않는 팀이라는 이미지만 심어도 지금 박주만 대행은 충분히 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게 일단은 박지만 감독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인 것 같다. 수습만 잘해도 잘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 좀 보니까 그래도 이승엽 감독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코치도 안 겪고 코치라도 하고 하자 이런 얘기. 사실 이제 김한수 감독님 같은 경우도 타격 코치로서 굉장히 또 각광을 받으셨었잖아요. 뭐 그때 뭐 나바로 선수도 굉장히 또 좋았고 그때 당시에 또 타선에 부흥기를 이끈 이제 코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감독은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승엽 감독 유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SK에서도 감독으로 키우던 박경환 수석 코치님 감독 대행으로 쓰고 다음에 또 김원영 감독이 또 앉혔지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승장 돌승엽 듣는 거 진짜 싫다고 이 분위기에 쓰기는 또 아깝다 또 이런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레전드 출신 너무 진짜 이 큰 레전드 출신들은 코칭 스태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보통 이제 감독하거나 코치하거나 이러면은 선수 시절에 좋았었던 그 기억을 깎아먹는 케이스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이유는 다르지만 다른 얘기긴 한데 거의 10년 전 얘기죠.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을 때 얘기가 이 카드를 이렇게 쓴다고?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벌써 쓰기 너무 아깝다. 그죠? 아니 좀 천천히 가지. 다음 턴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얘기 있었 거니까 이름값이나 뭐 명성 다 좋은데 항상 뭐든지 때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프로야구라는 게 뭐 윗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뭐 그런 거긴 하니까. 하긴 그렇네요. 네. 요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만 저희가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창 좀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신구 조화가 문제인 듯요. 주전의 노세화가 한꺼번에 오고 신인들이 또 역대급으로 못한다. 결론은 감독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보신다. 또 하리모토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현장에서 이제 쭉 보셨잖아요. 김동현 기자님 생각하기에 올 시즌 삼성의 가장 큰 문제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또 어떤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코로나죠. 코로나. 시즌 전에 뭐 저도 거의 무증상으로 지나가긴 했지만 그 팬들께서 코로나를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네. 우리는 하루에 죽을 만큼 열심히 뛰고 죽을 만큼 달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죠. 네. 몸으로 하는. 헬스장 가서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을 해도 트레드밀을 해도 막 하다 힘들면 속도 놓치면 그만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안 돼요. 1년 내내 뛰어야 되는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후유증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마다도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호흡기를 건들기 때문에 심폐기능이 내가 정상일 때랑 조금 다르대요. 느끼기가. 선수들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트레이닝 파트에서 아무리 케어를 해줘도 역병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뭐 제가 실명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선수는 염증이 어마어마하게 퍼져가지고 그래갖고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 증상은 다 나았는데 염증이 온몸에 퍼져갖고 올라오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 제각각의 다른 후유증을 겪은 거예요. 근데 올라오고 나서도 좋을 때 모습을 못 찾는 거죠. 컨디션이 안 올라가. 또 야구가 워낙 예민한 운동이니까 소위 말해서 밸런스 깨지면 답이 없어요.
그 후유증 1년 내내 겪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마다 혹은 이제 사람들마다 이 증상이 너무나도 다르고 후유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삼성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운한 부분도 또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후유증을 겪는 선수들이 많은 것도 어쨌든 사실은 이제 재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운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다른 팀은 뭐 코로나 안 걸렸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후유증을 겪는 선수들이 또 그만큼 삼성에는 또 많았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9등을 하고 이렇게 못하는 게 100%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오바고요. 대신 코로나로 인해 접근하는 영향을 받았다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삼성 초반에 직관 갔었는데 2군 선수들이 나온 줄 알았다. 또 하리모토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 코로나가 진짜 무섭네요. 또 KT 위즈를 행복해님께서도 진짜로 저희가 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겪고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 혹은 열흘 정도 이렇게 쉬고 나면은 어쨌든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로 이제 돌아가죠.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타격이 크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근육을 확 써야 되는 종목이고. 네. 물론 이제 쉴 때는 쉬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상하체 전신 근육을 다 써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폐기능이 못 받쳐주면 답이 없죠. 대부분의 진짜 뭐 원태인 선수 얘기도 지금 해주고 계시고 확진 걸렸었다 시즌 전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롯데는 또 지금 후반에 걸려가지고 롯데도 지금 이제 주축 선수들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들도 또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레전드들은 고문으로만 왔으면 합니다. 돌병규, 아갈차, 돌지원이라는 소리 듣고 깨달은 게 많다고. 아, 그래도 진짜. 고문으로만 쓰기 좀 아깝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야구를 위해서 혹은 이제 팀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잘 풀리면 참 좋은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다 보니까 안 좋을 때도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명의 감독을 써서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무명 감독 썼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구단이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게. 감독 이따로 뽑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허삼영 감독이 사실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진짜 야구 전문 방송 같은 느낌은 뭘까요? 사라방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또 이 사뭇 다른 느낌 또 역시 안치홍 의원님 화내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치홍 의원님과의 또 다른 또 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 김동영 기자님 오시니까 또 진짜 전문 야구 방송 같다 이런 의견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말이 많은 거죠. 아, 코로나 숨기는 선수들도 있을까요? 1군 붙박이들은 말할 것 같은데 자리가 위태로운 선수들은 또 숨길 것 같아서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글쎄요, 저걸 숨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또 팀에 이 선수단에 또 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피해를 또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뒷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삼성 선수들 역시 주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한 성적 저하를 겪은 게 제일 큰 원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또 짚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의원님 안 계시니까 1시간 부탁드립니다. HYUN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안 의원님만의 의견은 아니라는 점. 안 의원님 뒤에 숨어서 저도 또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 또 이렇게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사실 아까 채팅창에서 아니 왜 안땡땡 이야기 계속 하나요? 안땡땡 국가대표 얘기 왜 계속 하냐요? 이런 얘기들이 또 있었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 또 얘기가 거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안우준 선수가 최근에 또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안우준 선수가 오늘 경기 또 등판을 하거든요. 오늘 경기 등판도 하고 또 이제 키움 담당이시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제 국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11일이었죠.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대표는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도 국가대표가 돼서 대표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이 안우준 선수가 WBC에는 또 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메이저리그 이 사무국에서 주최를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징계와는 상관없이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지만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팬들의 반발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물론 성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최고의 우완투수 국가대표 에이스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선수지만 이 과거에 또 잘못 때문에 학교폭력과 얽혀 있는 이 징계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이 찬반 여론이 강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안우준 선수의 국가대표 논란, 이 기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논란 당연히 있겠죠. 있을 수 있죠. 논란은 뭐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근데 제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아시안 게임 올림픽은 안 되는데 WBC가 된다고? 왜?
그쵸. 라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쵸. 지금 뭐 뒤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국가대표는 어렵고 이 세계야구 클래식 W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국이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가능하다. 이 규정이 왜 다르냐. 학교 폭력 있는 선수를 그렇게 시끄럽대를 왜 쓰냐라는 의견도 맞는 말이고 과거의 일 때문에 미래까지 제약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갑론을박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네. 근데 그냥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규정대로 뽑을 수 있으면 뽑으면 된다고 봐요. 아, 규정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지만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은 대한체육회 주관이거든요. 네. 대한체육회가 주관이고 그래서 엔트리도 KBO가 짜긴 하지만 그 협회에다 주면 협회가 체육회에 제출해요. 네. 근데 WBC는 오롯이 그냥 KBO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병역 혜택이 있는 대회도 아니고. 그렇죠. KBO가 뽑아서 쓸 수 있으면 저는 써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잘하면 뭐 다 용서가 된다는 얘기냐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프로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면 써야죠. 잘하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꼰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 WBC 성적 좋게 내겠다고 외국인도 쓰자는 판에 그렇죠. 이제 한국계 외국인 선수들 외국인도 데려다 쓰자는 판에 여기 국내에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잘한다는 소리 듣는 사람 뭐 글쎄 저는 뽑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아, 이 안호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대표 현실이 또 안타까울 또 따른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또 계시는데 어쨌든 그냥 뭐 국대 쓰고 KBO에서는 책임지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도 나가게 해서 병역 혜택도 보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프로에서 뛰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어쨌든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국가대표 뭐 출전 뭐 여부 이걸 떠나서 프로에서 뛰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대표에 대해서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안호진 정말 잘하지만 어떤 결정이든 쉽게 뒤집는 게 또 참 웃깁니다. 처음에 징계를 줄 때 또 신중했어야지 또 마도로스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뭐 국가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국가대표는 안 되고 뭐 WBC 국가대표는 또 되고 아니 똑같은 국가대표지만 또 물론 이제 규정이 달라서 이제 된다고는 하지만 그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는 그 의미는 사실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물론 이제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호진이 누군데 그런 논란이 있었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저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나갔을 때 야 근데 저 했던 선수래 혹은 이제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됐었던 선수래 이랬을 때 야 이제 뭐 다 갖다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할 말이 또 없는 것도 또 사실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장의 기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나는 안호진하고 인터뷰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기자도 있어요. 그리고 왜 안 뽑아야지라고 하는 기자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은 분분합니다. 현장에서도 분분하고 물론 이제 당연히 무슨 현장 감독들한테는 물어보면 뭐 그건 국대 감독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약간 그렇죠.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러운데 이제 똑똑하시네요 다들.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만 해도 논란이 돼요. 맞아요. 뽑은 대로 안 뽑으면 안 뽑으면 예를 들어서 뽑았는데 아까 이제 여기 아트 있어요. 에이전시님이 납품은 뒷감당 가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쓰고 성적 납품은 뒷감당 가능하냐? 근데 안 쓰고 성적이 안 좋으면 그때 안호진 뽑지. 그러니까요. 그런 이게 얘기가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안호진만 있었어도 한 경기 잡을 수 있지 않았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안호진이 생각이 나는 순간 그것도 문제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맞느냐? 이게 솔로몬처럼 딱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지금 사라크로스트님도 안호진 뽑으면 이미지에 타격 갑니다. 성적이 중요하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따온 성적이 또 인정받을까요? 이 의견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뽑고 성적이 안 좋으면 뒷감당 가능하냐? 뽑고 성적 좋다고 해서 그거 의미 있냐? 진짜 여러 가지로 계속 나뉠 수 있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지금 안호진 선수가 너무나도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성적 보십시오. 11승 5패 평균 자책점 2.17.
사실 이만한 우한 선발 투수, 토종 선발 투수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한 선발이 안 그래도 모자란 판에 이 감독님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그런 선택이 놓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야구가 이렇게 약해졌나요? 국대 선발진 구정마저 어려워지다니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겠지만 있어도 뭐라 하고 또 없어도 뭐라 하고 이런 상황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또 안호진을 뽑자고 진짜 100이면 100, 이 100분이 계시면 100분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데 지금 볼게요. 이 다른 나라도 지금 이 최강의 라인업으로 지금 출전이 거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표팀 같은 경우는 트라우드 나온다고 하퍼, 아레나도 뭐 골드슈비트, 스토리에 리얼무토 진짜 최강의 라인업. 여기에 일본도 뭐 오탄이 나온다는 얘기 있고 다르비슈는 본인이 계속 고사는 하고 있는데 WBC 감독이 아니다. 나와 달라. 큰 도움이 된다. 큰 경험이 될 것이다. 선수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모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 스즈키 선수, 뭐 사사키 로키, 무라카미, 무네타카 정말 이 강한 선수들 나오고 있고 이 도미니카도 역시 대단합니다. 게레로, 마차도, 호세 라미레즈, 후안 소토, 샌디 알칸타라. 지금 페르나도 타티스 주니어 같은 경우 지금 약물에 걸려가지고 네, 약물에 걸려서 이거는 사무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국이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약물을 걸린 선수는 또 출전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모로 지금 이렇게 올스타급 선수들이 나오는데 뭐 안호진이 못 나오는 거 요거 괜찮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KBO 입장에서도 이번 이 대회에는 좀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호진 선수의 이 차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MLB 한국계 선수들 뽑으려고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KT 위즈를 행복해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이 국가대표 선발의 문제 좀 어려운 부분도 또 있는 것 같고 성적보다 학교폭력 근절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코조구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징계를 다 받았으면 거기서 끝난 것이냐? 아니다. 징계 받았으면 좀 이제 앞으로 또 길을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는 이거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뭐 제 주변에 전과자가 있다 손 치면 좀 되게 꺼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 이제 갱생할 수 있도록 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안호진은 징계를 받고 징계 끝났잖아요. 아마 그 학폭 관련해서 입단도 전에 징계를 받았고 입단에서도 자체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징계는 모두 끝났고 엄청 잘하고 있는데 저 전과자 새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열심히 살아라 앞으로는 잘해야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모호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대표를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죄를 씻는 뭐 속죄를 하는 뭐 그런 이제 계기로서 삼고자 하는 모습도 이제 선수들에게는 있는 것 같은데 선수에게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과연 이제 이 야구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 팬분들께서 이 여론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가 좀 참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또 갈리고 있는 걸 봤을 때 딱 하나의 정답은 사실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안호진이 안고 가야 될 업보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든 또 뒷말은 나오겠지만 원칙을 지키면 그나마 돌파하기 쉬워집니다. 또 안타깝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원칙이 또 어떤 것일지 이 원칙은 또 누가 세우는 것일지에 대한 얘기도 또 나눠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야구 팬들이 왜 많이 떠났을까요? 위기는 야구계가 만든 것입니다. 또 문님께서 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김재환 MVP 받았고 오승환도 결국에는 WBC 나갔잖아요. 원칙이 또 없어요. 하리모토님 그때 당시에 이 오승환 선수 그 WBC 차출됐을 때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징계 줄 건 다 주고 아직까지 이 KBO 리그에서 징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외 리그에 있었을 때니까 받지 않았던 상황인데도 국가대표 불러가지고 결국에는 이 선수를 또 쓰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또 이 기준에 대해서 혹은 이제 원칙에 대해서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약물 도박되고 학폭은 안 되는 이유 설명 좀 이런 얘기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원칙과 이 선례를 또 많이 만들어 왔었던 리그이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네, 국대로 속죄 요거는 재밌네요. 너무 나가네요. 이런 얘기 ROKA님 말씀도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호진 선수 이 선발 논란과 같은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감독님이 이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보고 조금 더 이 성적을 보고 가겠다 하면 이제 차출하는 것이고
그래도 논란이 조금 부담이 된다 싶으면 이제 시추를 안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송우현하고 안호진 같은 구단 소속인데 또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의견 또 힐러리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안타깝습니다. 결국엔 성적이 좋은 선수는 지켜주고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선수는 그래도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 그래도 송우현도 뭐 2할 9푼 뭐 치고 3할 근처 치고 유망한 선수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진짜 안우진 선수처럼 잘했어도 이게 또 내쳐졌을까? 이런 의견들은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오늘 KT와 키움의 경기 이 안우진 선수와 데스파이네 선수의 또 맞대결인데요. 뭐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안우진 선수 2점대 평균 자책점, 데스파이네 선수는 6승 8패 4.30입니다. 선발 맞대결로 봤을 때 조금 안우진 선수를 기우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 기자님 생각하시기엔 오늘 경기 어떤 팀이 또 승리할 걸로 보십니까? 선발만 보면 그러니까 제 그냥 승패 예측만 하자면 저는 그래도 키움이 이길 것 같긴 한데 변수라면 변수인 게 둘 다 상대 약해요. 상대 전적이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안호진은 KT 안 좋았고 데스파이네는 키움이 안 좋았어요. 올 시즌 기준. 그 기록 보면 안호진이 올해 KT 3경기에 5.60. 가장 최근 경기가 얼마 안 돼 7월 28일이었는데 5.2이닝 8실점.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했었던 첫 경기가 또 KT전이었죠, 참. 근데 데스파이네는 작년 재작년은 괜찮았거든요. 3점대였어요. 근데 올해 유독 8.10까지 올라가고 뭔가 이게 약간 그 안우진은 KT 타자랑 사대가 안 맞고 데스파이네는 키움 타자랑 뭔가 안 맞아요, 지금. 근데 이제 대신 최근 페이스는 또 괜찮거든요, 데스파이네가. 근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키움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순위 싸움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기서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면 안 된다랑 반드시 이겨야 된다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면 안 된다가 더 절실함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그리고 그 키움 입장에서는 안우진 나온 경기 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잡아가야 되는 무조건 경기. 잡아야 되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키움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적 1승 1패. 그래도 이 5할 승률을 또 맞춰가고 계시는데 과연 이제 세 번째 예측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도 또 재밌는 맞대결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톨미님께서 이 기자님 기아가 그래도 5강 싸움 유리한 건 맞는데 만약에 기아가 위험하다고 하면 롯데, 두산, NC 중에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누가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 뭐 전력상 뭐 이런 거 다 모르겠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롯데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롯데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요? 너무 안 갔으니까. 그동안 너무 이제 가을 야구 맛을 못 봐서 굳이 기왕 간다고 하면은 못 가본 팀이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갑자기 롯데를 응원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듭니다. 김 기자님 전적 보니까 또 여기 빼박이라고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지금 뭐 위에 이런 얘기도 또 있었어요. 하리모토님께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안우진 선수는 결국 원칙이 아니라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초등학생들이 욕설과 구타 당하며 야구한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참 이 어린 선수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제 국가대표로 또 선출이 됐을 때 어떤 거를 또 보고 배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또 남겨주고 계시는데 참 이게 뭐 하나의 기준만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안호준 선수 얘기가 나오면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또 꺼낼 수밖에 없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저는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은 뭐 지금 뭐 메이저리그 가니 많이 혹은 이제 뭐 이정우를 이어서 또 어디를 가니 많이 또 국가대표 1선발이니 많이 이런 얘기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또 행복하게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데 이런 이 논란 때문에 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자랑스럽게 앞에 나서서 또 이제 우리 안호준 선수 잘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 이 야구의 현실이 아닌가 또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롯데는 수비나 포수가 문제여서 또 힘들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 기아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기아가 제일 유리한데 그럼요. 기아가 안 된다고 봤을 때 아래 있는 팀에서 올라갈 만한 팀 하면 뭐 누가 갈 것 같으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NC를 봐요. NC. 그래요.
빠따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상승세가. 네, 빠따 워낙 좋고 에이스 끼고 있으면 하여튼 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심정적으로 롯데 갔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두산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담당을 해본 입장에서 이 팀 뭐지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았어서 지금 후반기도 이 스멀 올라오는 걸 보면 네. 이 팀 뭐지? 이 생각 딱 들어요. 그러니까 두산이라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딱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꼭 굳이 세 팀 중에 꼽아야 된다면 저는 NC를 꼽고 싶습니다. NC 투타 밸런스가 좋다. 네. 지금 삼성사람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NC 이 팀 뭐지? 하면 두산.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건 이제 롯데, 제일 현재까지로 유리한 건 기아. 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논란이 없게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팬으로서 두산, 롯데, NC 다 무섭다고 또 기아 가을야구 가자님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저희가 김동영 기자님 또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오늘 뭐 주제 뭐 아까 1번 주제도 이거 싸운 거 아닙니까? 이거 민감한 주제. 2번 주제도 안호진이가 국가대표 선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을 또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작가님이 오늘 아주 그냥 진짜 칼을 가르셨어. 오늘 진짜 어려운 주제에 나왔는데 어제 톤티 딱 봐도 잠깐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렇게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이렇게 좀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간만에 이제 이거 좀 터는 네. 자리가 있어가지고 즐거웠고요. 네. 뭐 자주 불러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안 의원님께 죄송하니까 안 계실 때 짬 날 때마다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는 거 한해서는 뭐 드릴 말씀 있으면 전달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도 진짜 현장의 분위기 또 그리고 이제 이 박지만 감독 대행과 또 직접 통화도 하셨고 이 억울해하시는 마음을 또 저희가 전달해 드렸다고 또 생각이 드니까요. 진짜 또 생생한 이 현장 얘기 또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45분 넘어도 기운이 넘치시네. 기자님 오셔서 치드랑 다르게 45분 넘어도 기운이 넘치신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2시간씩 해서 그래요. 진짜 엄청 길게 놓고 하시던데 오늘 저희가 또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방송이었다. 아트이전시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기아 가을야구 가자님도 재밌었습니다. 기자님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다들 뭐 감사합니다. 화이팅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수원을 가야 됩니다. 오늘 또 수원까지 또 끝나자마자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먼 길 가십니다. 저희 그 기자 페이지 보면은 구독하기도 있고 응원하기도 있잖아요. 저 생겼습니다. 네, 브런치 또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김동영 기자님 또 구독하기 혹은 이제 응원하기 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현장에 가셔서 또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삼성 키움 담당입니다. 네, 삼성 키움 담당. 키움 KT전 오늘 가는데. 네. 다시 열심히 야구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님 보면 사인 요청해도 되니에요. 점중이님께서.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시면 해주실 거죠? 사인이 없어요. 사인이 없으세요? 그래도 이름이라도 좀 써주세요. 네네. 언제 우리 팀 담당 기자도 한번 오면 참 좋겠어요. KT 위즈를 행복해님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어쨌든 수원 가시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담당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 텐션이 처음과 끝이 똑같으세요. 코조구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45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또 다음에도 한번 또 모시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다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